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 국어 김요섭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양정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어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어려웠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양정고 학부모님 혹은 양정고 학생들은 더 절실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최척전이 어려웠죠. 최척전이 어려웠습니다. 지문 없이 출제가 됐어요. 혹시 이 영상을 양정고를 가기를 희망하시는 학부형님들이 보신다면 제가 말씀을 잠깐 해드릴게요. 최척전이라는 문제가 지문이 없었습니다.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중에 최척전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최척전 파트에서 지문을 안 주고요. 너희들이 그 읽은 거 얼마나 기억하니로 시험이 나왔어요. 몇 문제? 15문제 나왔어요. 몇 점? 15점이에요. 지문 없이요. 문제가 뭐 같은 거 나왔냐면요. 이런 게 나와요. 작가는 얘네들이 만난 절 이름은 주인공의 특별한 능력은 뭐 이런 게 나와요. 특별한 뭐 능력이 아니라 무슨 신체적 특징은 등에 빨간 점,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정확하게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갈래별 특성을 묻는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양정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확실히 교과서 비중이 엄청 많은 학교죠. 비중이 많다라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 그냥 교과서만 내는 학교입니다. 특별하게 최척점만 추가가 되는 거고요. 작년에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최척점 문제가 지문 없이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갈래별 특성을 묻는 문제가 교과서가 나왔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학습 목표가 그거예요. 갈래별 특성을 안다.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이 네 가지의 갈래별 특성을 안다. 그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학습 목표예요. 다수 문법,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으로 난도가 상승했습니다. 문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한글 맞춤법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겁을 줬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다양한 외우는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들 문법 쪽 마스터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시험 범위 먼저 한번 볼게요. 이번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됐었냐면요. 한글 맞춤법 이렇게 보게요. 그냥 문법 한글 맞춤법 봤고요. 독서 이것도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하나 있고요. 향수 그리고 두근두근 내 인생 시나리오 극갈래 있었고요. 종탑 아래에서 현대소설이었고요. 수호제기 교술갈래였습니다. 별표 하나 있네요. 고전소설 최척전입니다. 전란의 소용돌이라는 책 중에 최척전 파트만 따로 떼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 출제 점수 비율을 점수로 제가 비율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한글 맞춤법이 36.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봤을 때는 36%, 반올림에서 36%가 됐는데 이거 다음이요. 교과서 작품이 아니라 최척전이었습니다. 22%. 총 21.5점으로 최척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이랑 극갈래를 서로 엮어서 18점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술갈래 11.4점, 현대시 9.7점, 의사소통 문화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에 최척전을 소홀히 한 친구가 있다? 아마 점수 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시험 유형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역시 문법 쪽 까다로운 문제가 많았어요. 그 항에 맞는 걸 제대로 찾을 수 있냐. 그러면 사실 한글 맞춤법이요. 그냥 저희가 느끼기에는 맞춤법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인데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법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어간 어미가 뭔지 아니, 명사가 뭔지 아니를 다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면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 적은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많았어요. 앞쪽 문법, 뒤쪽 문학. 17번 따로 체크해놨으니까 한번 좀 이따 보겠습니다. 23-2학기 기말에 이어 최척전이 등장했다. 두 번째로 많은 점수 분량 21.5점을 차지했고요. 서술형 문제의 난도는 교과서는 중상, 최척전은 상. 교과서의 내용을 물어보는 서술형 문제는요.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척전은 그냥 어렵다고 뒀습니다. 왜냐면 지문이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한글 맞춤법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붙이다 그리고 부의 티읕 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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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사전을 그대로 줬어요. 제가 시험 직부 때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습니다. 붙이다 사전에 나와 있는 예시 싹 줬습니다. 붙이다 사전에 있는 예시 싹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고 그 뜻에 맞는 걸 찾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대로 적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한글 맞춤법 규정에 관련해서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19항 어간의 이나 명사로 된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간, 명사, 부사를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19항을 여기다 적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쭉 적고요. 길다가 어간이기 때문에 19항에 해당해, 얼다의 어간,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거야,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게 여기를 찾는 훈련을 아이들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항도 나와요. 제가 아이들에게 19항, 20항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과서에도 출제가 돼 있고요. 이거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거야, 이외 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 다 떠먹여줬습니다. 곧곧 이 명사야, 그 뒤에 이가 붙어서 곧곧 이가 되는 거고, 바둑이 명사야, 뒤에 이가 붙어서 바둑이 원형을 밝혀, 이게 직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확인하라고 준 건데, 여기 달맞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19항 안에 있는 거, 달맞이 20항에 들어가 있죠. 아이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4번 문제 쉽게 아이들 해결해서 두 문제 전부 다 적중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시면 리을 지, 니은 지, 지, 그리고 만 두 가지 똑같은 지예요. 그런데요, 여기에는 어미,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 조사예요.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냐면요, 의존명사는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 여기서 의존명사 찾을 수 있니? 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직보적으로 때 뭐라고 여기 적어놨냐면, 만지 이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어야 의존명사야, 그러니까 띄워줘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직보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걸 지금 이게 대부분 학부형님들이 보실 것 같아서 모를 것 같긴 한데, 뭐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건데, 그 뭐 학생들은 많은 친구들이 뭐 만지 뭐 하는 애들이 막 요즘 막 뭐 쇼츠 찍는 그런 영상 있잖아요. 거기 하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이렇게까지 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이렇게 외워야 되라고 했는데, 5번 문제, 6번 문제 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시간의 경과 확인하면 그냥 띄어쓰기 하면 되는 거, 되게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어미고 조사고 막 의존 명사고 이걸 막 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든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 저희 아이들 연락 왔더라고요. 선생님 만지 나왔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갈래적 특성을 묻는 문제,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1학기 학습 목표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와 극갈래 특성 이렇게 해서 쭉 적었습니다. 쭉 적어줬고요. 교술갈래의 특징 쭉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했던 게 극갈래랑 서사갈래, 즉 소설이랑 둘이 차이점 무조건 나올 거야. 왜냐면 그 극갈래 뒤쪽에 소설이랑 비교하는 게 학습 활동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안 내면 용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계속 훈련을 했고, 그 문제가 역시 10번에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교술갈래 특징 관련해서는 요 문제가 나왔는데,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교술갈래 수호제기에다 해놓고 요 글의 갈래와 관련된 거에 찾는 거였는데, 보세요. 제목에서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서 기술하는 산문 문장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 기술하는 산문 문장 형식이 교술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이 수호제기라는 시가 나 자신, 이 본연의 나에 대한 글인데 여러 가지 사물에 꽂혔던 것 같아요. 틀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목에서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 기술하는 산문 문장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해를 제목에서 여러 가지 사물에 관해 기술하는 산문 문학 형식이라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긴 했었다.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로웠었다. 그래서 교수갈래 특징 관련해 가지고도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줬었고, 시험에 출제가 돼서 갈래별 특성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최척전 문제가 서술형으로 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서술형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빈칸 문제도 있고요. 작가 누구냐고 적고요. 임진왜란 끝난 후에 최척 부부에게 이별이 찾아오면서 후금의 지도자가 누구냐? 누르하치. 이런 식으로 적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최척전에 대해서 정확히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한 80개 정도의 제가 나름대로의 문제를 다 제작했습니다. 단답형.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너네 내가 절대 다 못 맞히게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 수 없지 그래가지고 80개 정도의 문제를 쭉 만들어서 아이들이 계속 이거 돌리면 계속 문제 바뀌거든요. 문제 바꿔가면서 계속 테스트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번에 적중한 문제들 대충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학과 2학기는 그러면 양정모 친구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냐? 첫 번째, 문법, 문학, 독서 이 세 가지 무조건 해야 된다. 특히 문법 쪽 좀 확실하게 해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문학은 낯선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이 배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신뿐만이 아니라 정시 준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시입니다. 이 시에서 화자, 직접적 감정, 주제, 표현법, 대상과의 관계, 화자의 정서, 어휘 이런 식으로 시를 딱 읽었을 때 이렇게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은 요거를 해올 거예요. 자기가 읽고 자기의 생각대로 어떻게 써오든 상관없습니다. 대충만 써오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만 써오지 않으면 뭐라도 적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이라는 것과 비교를 할 거예요. 아, 앞에 있는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좀 다르구나.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점, 주요 인물, 주제, 인물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물 간의 관계를 그리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와 문장 성분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세국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방학 때 국어 쉬고 저 수학에 조금 더 집중하겠어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다른 학원을 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번 방학 때 중세국어를 하는 학원이 많을 테니까. 현대 문법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중세국어 힘듭니다. 현대 문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조금 더 딥한 현대는 이런데 중세는 이래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현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양정고 문법이 들어가게 된다면 문법 시작하게 될 때 현대 문법 기초적인 것부터 완전 진짜 초등학생 가르치는 기분으로 완전 기초부터 좀 빠르게 가겠죠. 대신 좀 빠르게 완전 기초부터 다시 한번 딱 잡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번 방학 때 있잖아요. 1학기 때 했던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특히 의문의 변동 이거 해두세요. 왜냐면 수능에 무조건 나와요. 근데 저희가 공부했던 의문의 변동 있잖아요. 그 정도 난이도로 수능이 나와요. 어찌 보면 수능보다 우리가 공부한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2024년 6월에 봤던 아이들 고3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주잖아요. 의문의 변동 문제 주면요. 아이들 다 맞춰요. 쉽거든요. 우리가 지금 평소 공부하는 건 되게 깊게 공부하는데 수능은 진짜 개념을 아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한 이 정도에서 끊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서는 옳은 방법으로 문장, 문단, 글 단위의 독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주제와 문단별 핵심어를 쭉 적고요. 구조도 그리게 하고요. 모르는 어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갖고요. 추가적으로 어휘 공부까지 아이들 매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매주 모의고사 한 편씩 풀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에서 뭐가 강한지 뭐가 약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 배우는 아이들 모두가 국어가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 학원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